샘물이 별로 의미가 없어. 지금은 처음 해보면 되니까 배스가 있기는 한지 궁금하네. 오케이. 있네요, 베스. 야, 베스 있어 하는 것처럼 이렇게 반응을 해주네요. 여기는 누가 봐도 포인트죠. 누가 봐도 포인트죠, 여기는. 한 이틀 정도 뒤에, 하루 이틀 정도 뒤에 들어오면은 여기 막 몰리겠죠. 오케이. 터져버렸다. 라인 터졌어요. 진짜 운이 좋으면 저놈이 한 번 더 공격해 주는 거겠지. 물이 딱 다리 밑에까지 차네요. 보니까 조금 이제 멀리 왔는데 전라도 지리산 쪽에 있는 저수지거든요. 장마가 시작됐습니다. 어제부터 장마가 시작돼 가지고 사실 어디를 갈까 진짜 많이 이렇게 선정하는데 꽤 힘들었는데, 일단은 비가 좀 덜 오는 지역을 선택을 해야 되고, 그 중에서도 물이 들어와도 좀 맑은 물이 들어오는데 뭐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여기 낚시를 해본 적은 없고요. 다른 유튜버님들이 촬영한 것만 보고 여기 이제 경치가 너무 좋아가지고 왔는데, 이제 와보니까 역시 산 쪽에 있는, 이게 완전 지리산 쪽에 있는 데라서 생각보다 물이 많이 들어오고, 저수지 전체가 흙탕물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만 살짝 지금 맑아지는 게 아마 어제 저녁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약간 좀 맑아지는 형태고, 사실은 이때까지 제 경험상 이 장마철에는 수위가 상승되고 이틀 내지 3일 정도 뒤에 물이 안정이 되면서 흙탕물에서 맑은 물이 들어올 때 가장 좋거든요. 그때부터 일주일간 가장 좋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시작할 때 왔으니까 오늘은 어떨지 저도 진짜 잘 모르겠어요.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수위가, 물은 내려오고 수위는 올라가니까 이 보유물들이 정체가 돼가 내려가질 않아요. 지금 수위가 계속 상승되고 있어요. 일단 탐색을 해보겠습니다. 한 이틀 정도 지나면은 이제 물이 조금씩 들어오는 게 많이 줄잖아요. 줄면은 여기 아마 이 흐름에 배스들이 막 올라타는 게 보일 겁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게 보이진 않아요. 흙탕물하고 맑은 물이 섞여 있어. 이게 샘물이 딱 효과를 발휘할 때가 있는데 지금은 이게 샘물이 아니네. 보니까 샘물 찬스가 아니야. 이제 수위가 계속 상승을 하면은 이제 배스가 있는 위치가 지금 여기에 있다가 수위가 제 키만큼 이렇게 상승되고 한 3, 4m 이상 상승이 되면은 바로 이렇게 따라서 올라오는 게 아니고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하대요. 그래서 그 수위가 올라가는 만큼의 적응 시간이 한 2, 3일 정도 걸려가지고 일주일 장마가 다 시작돼가지고 계속 지속이 되면은 한 2, 3일 정도 지나면은 적응이 돼가지고 그때부터는 셀로로 올라붙습니다. 그 조건이 일단 셀로에 물이 많이 차면서 육초들이 잠기기 시작하면은 육상에 있는 먹이들이 벌레라든지 뭐 지렁이라든지 곤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물속으로 들어가면은 베이트피쉬가 몰리게 돼 있거든요. 그 베이트피쉬를 따라 가지고 배스가 들어서 베이트피쉬 사냥도 하고 그 벌레나 이런 것들도 사냥을 합니다. 한 2, 3일 정도 지나면은 그때부터는 그냥 셀로로 다 붙어요. 바로 상승될 때는 얘들도 지금 어리둥절한 거죠. 갑자기 흙탕물이 지고 수온이 변화가 되고 해서 사실은 굉장히 지금 안 좋은 조건입니다. 안 좋은 조건인데 왔는데 어쩌겠어요. 해봐야지. 이게 괜찮네 하는 시점은 물 들어오는 쪽 이렇게 사이드 쪽으로 베이트피쉬들이 보여야 돼. 베이트피쉬들이 뛰는 것들이 보여야 돼. 지금은 될 수 있는 대로 장마철에는 비가 오는 시점에는 그 장마의 영향을 덜 받는 규모가 굉장히 작은 늪지라든지 샘물이 덜 들어온 데로 가야 돼요. 반대로. 그래도 혹시 이제 셀로에 나와 있을 개체가 있을 수 있거든요. 여기 해보고 입질이 없으면 저수지를 이동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장마 딱 시작할 때 낚시가 딱 애매해요. 한 2, 3일 정도 뒤에 하면 딱 좋은데
입질을 한 번이라도 딱 받으면은 그냥 해보면 되는데 입질 받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물속에 이제 막 가장 큰 변화가 생겨버렸으니까 계속 갈수위로 있다가 특히 계곡지는 또 비가 오면은 수온이 찬물이 내려오거든요. 찬물이 내려오니까 갑자기 차워지면은 안 좋아요, 그것도요. 전체적으로 그냥 뭐든지 서서히 변화가 생겨야 되는데 이 갑자기 변화가 생기면은 적응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럴 때 강계 같은 데는 완전 안 좋죠? 아예 아니죠. 강은 더 나쁘죠. 근데 이제 방법은 2, 3일 정도 뒤에라도 장마철에 이제 배스들 위치가 물이 흐려졌다가 맑아지잖아요. 그럼 가장자리 이렇게 발 밑에부터 맑아지거든요. 완전 셜로부터 놀아야 됩니다. 강심 쪽으로는 배스들이 흐름도 있고 해서 거의 없고 저수지든 강이든 흐름이 죽고 물이 맑아지는 가장자리부터 노려야 되는 게 정석입니다. 수심이 생각보다 안 깊어요, 지금. 굉장히 깊을 줄 알았는데 이쪽은 약간 플랫하게 해가지고는 밋밋하게 내려가고 있어. 도착하자마자 비가 막 억수같이 쏟아졌는데 그래서 우비를 입고 지금 촬영하는데 비가 다시 안 오네요. 더워 지금. 나가서 몇 번 더 해보고 저수지를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주위에 다른 저수지로 왔는데 여기는 지금 더 심하네요. 물이 더 흙탕물이야. 흙탕물이 안 지는 저수지를 찾는 게 급선무예요. 여기도 안 돼. 내려가는 길이 마땅치가 않네. 오씨. 여기는 일단 물이 맑은 물이 들어가지고 조금 기대감을 갖게 합니다. 한 20km 정도 움직여가지고 완전 반대쪽에 있는 저수지로 왔는데 그래도 이게 유입되는 쪽이 크게 지금 많이 없어가지고 물이 크게 많이 안 들어가지고 그나마 다행입니다. 타보터를 한번 계속 해보겠습니다. 이런 웨이크베이트 이런 거에 반응을 하면은 활성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수위가 금방 차가지고 밑에 파란 것들이 다 보이네. 육초들이 다 보여. 지금은 사실은 샘물 들어오는 쪽이 크게 좋지 않기 때문에 샘물 쪽으로 별 의미는 없어요. 근데 저수지를 한 바퀴 이제 둘러보면서 여기부터 이제 시작을 하려고 섰는 것 뿐이지 샘물이 의미가 있으려면은 한 이틀, 3일 정도 더 기다려야 됩니다. 샘물이 별로 의미가 없어, 지금은. 그나마 이런 쪽이 좀 영향을 덜 받는데, 처음 해보면 되니까, 배스가 있기는 한지 궁금하네. 오케이. 있네요, 배스. 있네. 자, 루어를 이제 그 크롤러베이트나 웨이크베이트로 탐색을 하다가 볼륨감이 너무 크나 싶어서 지금 스틱베이트로 지금 바꿨는데 바로 첫 캐스팅이 지금 바로 나왔습니다. 배스 있기는 하나 하고 생각을 했는데 바로 야, 배스 있어 하는 것처럼 이렇게 반응을 해주네요. 그나마 여기가 저수지 지금 3군데째인데 2군데는 흙탕물이 있고 여기는 그래도 물이 좀 맑거든요. 맑아가지고 그나마 여기가 지금 반응을 하는 것 같아요. 완전 다 먹었어. 근데 오케이. 자, 작지만 반응합니다. 여기도 도보 낚시하기에 쉽진 않네요. 보니까 이게 쭉 보니까 걸어 다닐 때가 제 방 쪽하고 이쪽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 정도 할 정도면은 지금 괜찮을 것 같아요. 보니까 흙탕물이 없고 물이 맑으니까 이제 물이 적으니까 서서히 수위가 이제 상승이 된 거겠죠. 어제하고 오늘 지금 비가 내리는 양으로 봐서는 한 번에
수위가 확 찰 수 있는 저수지인데 들어오는 양이 적다 보니까 서서히 수위가 상승되고 물이 맑으니까 그나마 이제 활성도가 유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것저것 해보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서도 지금 샘물 들어오는 데는 원래는 여름에는 샘물 찬스 하잖아요. 샘물 찬스인데 지금은 어제 바로 내렸기 때문에 그 샘물 찬스가 상황이 지금 그 주위에서 괜찮다고 느껴지는 저수지인데도 불구하고 샘물 주위로는 반응이 없어요. 조금 안정이 돼야 됩니다. 안정이 돼서 이제 한 이틀 정도 뒤에, 하루 이틀 정도 뒤에 들어오면은 여기 막 몰리겠죠. 방금 이제 또 입질을 제가 중간에 한번 받았거든요. 설명하는데 한번 받았는데 따라오면서 들었어요. 자, 스피너 베이트. 지금 계속 해보고 있습니다. 이제. 어떤 루어의 반응이 좋은지, 위치가 어디까지 있는지. 딱 멈추니까. 어휴. 야, 크기가 다 고만고만하네. 다 30cm 전후네. 이게 작은 배수일수록 더 이렇게 화닥거리거든요. 그래서 질 때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타버터를 이렇게 하는 정도면은 뭐 샘물육에서 폭발적으로 이게 이 뭐 여름철 샘물 찬스는 아니더라도 이 정도 되면은 좋은 거죠. 자, 지금 라인이 합사 30파운드입니다. 30파운드에 쇼코 리더를 FG 노트로 해서 이렇게 묶어놨는데 이게 쇼코 리더가 25파운드입니다. 25파운드의 카본인데 한 이 정도 길이는 1m가 안 되잖아요. 한 70cm 정도 되는 거에는 크게 이게 뭐 싱킹이 된다든지 정말 작은 타버터 아니고는 그게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액션에 지장이 없다는 얘기죠. 쇼크리드를 묶는 이유는 합사가 터져서가 아니고 30파운드 정도 되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안 터지는데 이 워킹 도독 액션에 이 합사가 매여져 있으면은 이게 자꾸 라인이 걸립니다. 이 워킹 도독 액션이 강하고 슬라이딩이 강한 크게 나오는 타버터일수록 합사는 굉장히 부드럽잖아요. 그게 자꾸 걸거든요.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첫 번째 쇼크리드를 묶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제 커버나 이런데 썰림 방지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그래서 이 뭐 바다 빅게임의 부실이나 방어처럼 굉장히 힘쓰는 거 아니면은 쇼크리더는 보통 이렇게 한 20파운드 너무 가는 쇼크리더를 하면은 그게 또 효과가 없어요. 한 20파운드에서 25파운드 나이론이나 카본이나 어떤 거를 사용해도 괜찮습니다. 합사 30파운드고요. 닐은 카스탄이 7.5대1. 지금 딱 요 6초 말란 6초 엣지에서 지금 계속 반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상황 되면은 사실은 그냥 즐기는 낚시를 하면 저 같은 경우는 타버터가 되면 아침 시간에는 타버터밖에 안 합니다. 다른 루어를 하지를 않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촬영 때문에 그 배수 위치들이 다 여기만 있는 건지 뭐 어떤 건지 하기 위해서 지금 스피너베이트나 다른 루어들을 지금 번갈아 가면서 사용한 이유는 위치들을 찾고 지금 그러기 위해서 한 것 뿐이거든요. 사실 이 정도 할 정도면은 크랭크베이트를 해도 쉘로 크랭크베이트를 해도 잘 먹을 수 있는 저거예요. 시물 주위로만 있는 건지 아니면 전역에 다 이렇게 있는 건지는 해봐야 됩니다. 여기는 누가 봐도 포인트죠. 누가 봐도 포인트죠, 여기는. 스틱 베이트. 메이크 베이트가 볼륨감이 커서 먹는 건지 다시 한번
그림이 앞에 그림이 좋아 보이는 포인트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지금 뭐 작은 것만 있어가지고 겁 먹고 이게 못 먹는 건데 화장이나 볼륨감의 차이가 많네. 평소에 해보면은 우와 큰 것도 있네요. 밑에 엄청 한 45도 정도 되는 게 한 마리 훅 따랐다가 지금 이게 공격을 하고 갔거든요. 큰 것도 있네요. 평소에 이 웨이크베이터를 강이나 이런 쪽에서 해보면은 굉장히 작은 사이즈들도 반응을 잘 하거든요. 방금 한 45 정도, 40에서 45 정도 보였는데, 이쪽에서 쑥 따라 나와가지고, 이거 큰 거 있었는데, 얼마 잡아야 되는데. 오케이. 스피너베이트에는 반응 안 하더니 크랭크베이트로 바꾸자마자 바로 먹네. 자, 우라노 682 미디움 헤비의 엘리트 6.8대1입니다. 레인보우. 아까 그 큰 놈 한 놈 따라왔는 큰 놈 지금 미련이 남아가지고. 패스는 많은 것 같아요. 100% 활성도도 아닌데도 던지고 무작정 감는 것보다는 머릿속에 항상 앞쪽에 있는 장애물을 보고 한 이 정도 왔을 때 걸리겠지 아니면은 옆으로 스치겠지 그런 거를 머릿속에 넣고 계속 가면 안 되고 이렇게 천천히 하다가 닐링 하다가 스테이 힐링 하다가 스테이 이런 것들을 섞어줘야 됩니다. 오케이. 아이고 맛있다. 이번에 찌꺼기 걸려가지고 순간적으로 딱 드는데 찌꺼기에서 빠져나오면서 딱 물었어요. 리액션에. 오케이. 아이고 그놈인데 그냥 로드가 쭉 빨려 들어갔네. 자, 몇 번만 더 던져보고 저 제 방 쪽으로 이동을 해볼게요. 제 방 쪽으로 이동을 해가지고 현재로는 타보타가 반응이 가장 좋습니다. 오케이. 터져버렸다. 라인 터졌어요. 저거. 계속 지금 내 거 지금 털어내려고 밑에 돌이 있는데 돌에 쓸려버렸어. 아씨, 아까워. 밑에 돌이 있었어요. 저렇게 되면은 하드베이트를 물고 들어가면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한 일주일 정도 지나면은 훅이 삭으면서 그 주위에 이제 상처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빠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아니면은 재수가 없으면은 걸리죠. 어디 나무에 이렇게 걸려가지고 못 움직이죠. 진짜 운이 좋으면은 저놈이 한 번 더 공격해 주는 거겠지. 근데 그럴 일은 없겠죠. 딱 쇼라인 쪽에만 있어요. 딱 이런 쪽으로만. 자,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더워. 그럼 바지도 좀 벗어야 되고. 근데 이게 지금 저수지 4군데를 가봤거든요. 3군데가 완전 거의 흙탕물이고, 한 군데만 그나마 이제 맑은 저수지에서 손맛을 금방 봤는데, 거기는 뭐 지금 가서 상류 쪽에 해도 계속 나올 저수지예요. 그래서 이제 주위에 오늘 이제 촬영의 목적이 장마가 시작되었을 때 어떤 포인트를 선택해야 되는지, 특히 저수지 오늘 딱 해보니까 딱 이게 답이 딱 나옵니다. 산에서 가까이 있는 저수지들, 크기가 작은 저수지들, 산에서 멀리 있는 저수지들은 물이 이 산 저 산에서 모여가지고 유입천들이 많은 데는 무조건 피해야 됩니다.
유입천들이 없는 데들, 위성지도를 보고, 아, 여기는 물이 많이 안 들어오겠네 하는 그런 데만 찾아가야 입지를 볼 수가 있어요. 어제부터 이제 장마가 시작돼가지고, 오늘 이제 포인트 찾는데 애를 먹긴 했는데, 그나마 세 번째 저수지에서 손맛을 많이 봤기 때문에, 그거 보여드린 것만으로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